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우리가 테마 발견을 통해 지금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나 그리고 이런 테마들 그리고 뭐 주요 트렌드들 같이 점검을 하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또 저 PBR 관련 종목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올라왔죠. 기업의 정책적인 움직임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압박으로 또 총선을 앞두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지 여부를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종목들을 그 구성 면면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증시 PBR 현황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일본과 계속 자주 비교를 하죠. 일본이 1.4인데 한국은 1.2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저평가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진국, 뭐 미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뭐 중국, 대만, 그리고 신흥국 평균 비교해보더라도 우리 한국이 유독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요 PBR, 일본처럼 한 배 미만 기업 공시하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PBR 0.9배인데 일본과도 지금 큰 차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밸류 프로그램, 기업 가치를 높이는 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요거를 운영할 방침이고 빠르면 2월 중에 관련돼서 발표를 하고요. 또 ETF 펀드 이런 것들 조성을 해서 패시브 자금 유입 이런 부분도 이끌어내겠다 하는 부분을 골자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PBR 한 배 미만 상장사 1104개, 만년 저평가. 근데 저는 사실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이 답보가 되어 있고 성장주에 높은 밸류를 주는 데는 그에 따른 또 시장의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걸 일괄적으로 PBR 한 배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하는 거는 시장에서 그 판단이 되는 가치평가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따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런 밸류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서 1.4배까지 좀 끌어올렸고요. 한 배 언더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삼고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정부에서 드라이브 거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뭐 폐지 부분이나 또 이와 관련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총선을 앞두고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요. 국내 주식시장 보시면 보험, 유통, 은행, 유틸리티, 건설, 철강, 자동차, 에너지증권, 통신서비스 등 PBR이 한 배 미만에 위치하고 있다. 만년 저평가. 그리고 이들 중 보험, 유통, 은행, 뭐 건설, 철강, 자동차, 에너지증권 업종은 지난 5년 내 PBR 한 배를 상회한 적이 없는 만년 저평가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일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뭐 이마트다. 유통주에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 뭐 이러한 종목들이 언급이 되었고 또 태광산업도 지금 보시게 되면 기존에 트러스턴에서 주주운동할 때 관련되어서 주주들에게 관련된 자료 같은 경우 송부를 하면서 주주 행동주의 나섰었죠.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요. 작년에. 태광산업이 여타 경쟁사 PBR과 비교해보더라도 좀 유독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보시면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0.3배, 0.4배 관련해서도 태광산업 0.1배고 뭐 2차전지 묻어있는 LG화학 뭐 이런 부분 제외하더라도 검화석유화학이나 국도화학, 코롱인더 대비해서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낮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 중 PBR 64개 화학기업 중 63위 798개 상장기업 중 또 781위 기록할 정도로 코스피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고 어제 제가 소팅을 해봤거든요. 시총 5천억 이상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출처는 네이버 금융 가보시면 관련돼서 이런 자료들 데이터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소팅을 같이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저 PBR 기준으로 3분기까지 지금 확정 실적 이런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좀 포워드로 당겨봤고요. 태광산업, 이마트, 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던 쪽이죠.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라든지 지주사, 한화,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이런 금융주, 지주사, 그리고 유통, 그리고 유틸리티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태광산업 한 0.17배, 0.2배도 미치지 못하고 어제 반응이 나왔던
이마트 0.19배 기록을 하고 있죠. 현대백화점도 여기 있고 현대홈쇼핑이라든지 롯데지주 등 롯데쇼핑도 여기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뭐 이마트를 보더라도 장보러 우리가 이마트 많이 가지는 않죠. 최근에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합리적 소비, 가성비 소비, 불황의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알리, 테무 이런 쪽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이마트 가서 직접 장 봐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런 소비적인 트렌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최근 한 코로나 전후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태강산업, 화학업종 내에서 만년 저평가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반응은 태강산업 19.5%, 다만 현 시점 거래대금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23,000주에 불과하고 현재 가가 96만원, 거의 황제지에 육박하는 가격이니만큼 한번 이런 부분에 잘못 물리면 제때 팔지도 못하고 오랜 기간 좀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때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죠?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한두 주 사면 이게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러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산다, 10억을 산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살 수나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이거 다 살라고 하면 이거 다 호가 잡아먹고 올려야 되는데 이러면 실세에 크게 영향을 미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으면서 좀 시장에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들 찾기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소팅해 보시면 관련 좀 이런 부분 좀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태광산업 캠페인 이런 것들 보시면요. 트러스톤에서 황제 경영 이제 그만 해가지고 23년 2월 9일날 조청 종료해가지고 나왔었고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 해가지고 나왔었죠. 본질적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주 가치다. 그리고 PBR 아까 비교하는 부분 보여드렸었고 태광산업은 아예 타사 대비 20% 미만의 가치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EV/EBITDA 관련해서도 정상적 밸류에이션, 과도한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 가치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수비용을 치르고도 남는 대규모 현금이 얻게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태광산업은 한결같다. 주력사업,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생산 가동 하기 때문에 본업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누적되는 별도 영업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이후에 꾸준하다. 8,720억 10년간 누적 영업이익 8,000억. 태광산업의 경쟁력 증명한다. 굳건한 펀더멘탈, 현금 창출, 안정적 재무구조 감안해도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 결국은 대주주, 주주에게 손해를 강요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0 자본 투하하면 주주가치 증가분은 0.17에 불과하고 이런 자산, 높은 현금성 자산, 낮은 수익성 뭐 이런 부분이고 또 가장 큰 거이고 대주주 뒷바라지 티브로드 유상증자 풋옵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호진 전 회장이 보유하던 기존 발행지분 1,000억 원의 인수 그리고 풋옵션 부여해서 매각 보장하면서 이호진 회장 개인의 매각을 보증해 준 거다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죠. 이호진 회장 매각 대금 1,000억에는 태광산업이 보증한 풋옵션 가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 대주주가 그대로 먹었다. 그리고 대주주 일가한테 이거는 우회 지원, 한국생명 우회 지원 등 이런 법이 나와 있죠. 뒷바라지. 또 유동성 리스크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래량이 너무 없죠. 한 주당 거래 가격 코스피 상장사 중 세 번째로 높다. 너무 높은 주가 유동성 저해하고 기업가치 크게 감소시키고 저평가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트러스톤 제한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주주 행동주의로서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오랜 기간 또 이렇게 저평가 받아왔는데 저 PBR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부터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아직까지 23,000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유동성 같이 점검을 하면서 또 이런 저 PBR 관련주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테마에 발견해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제가 좀 이렇게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소팅해서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태광산업 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련된 주주 행동주의 관련해서도 이 주주 서한들 같이 체크를 해봤는데요. 같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셔서 질문 아무거나 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또 피드백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